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태호 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관련한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이죠. 램군님이 쓰신 당신에겐 집이 필요하다, 이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램군님의 영상은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에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검색하면 뜨는 그 부동산 관련 강의를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뭐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손에 꼽히실 만한 분이죠. 그래서 그 램고님이 쓰신 책인데, 사실 저는 그 유튜브를 더 먼저 봤었어요. 램고님의 유튜브를 먼저 봤었고, 이 책은 사실 읽어보지 않고 이번에 읽어보게 됐는데, 그 유튜브 영상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꼼꼼하고 차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다루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쓴 책이라고 느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그 이론만 정리하는 그런 책들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제 내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겪은 그런 것들을 이 책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이고, 어떻게 보면 그 기본서처럼 보셔도 될 만한 책일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 어떤 물건을 검색하고 고르고 물건을 계약하고 나서 인테리어나 뭐 전월세를 드리는 법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목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부 월급만으로는 불안하다.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당신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자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2부 당신에겐 집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주식과 펀드는 이러저러해서 한계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편견들을 버려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확립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3부.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 관련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건을 검색하고, 손품을 어떻게 해야 되며, 발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분석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저자가 말하는 흐름 투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4부에 있어서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 실질적으로 램군님이 그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공부를 했고,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실제 본인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5부 실전 투자 이야기, 이거는 이제 보다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투자했다라는 내용들을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6부 아파트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여기는 이제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저자가 직접 겪으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러니까 그 노하우죠, 빠짐없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미생의 삶. 다행히 이런 적극성이 밉상으로 보이진 않았는지 사원 신부님에도 첫 해에 선배들을 제치고 A 성과를 받았다. 그때부터 나는 회사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다. 경쟁, 승진, 성과급, 연봉과 같은 회사 내의 주요 키워드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처럼 느껴졌다. 직장을 처음 취업하면 엄청 행복하죠. 그리고 기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치만 이제 다니면서 모든 사회 제도가 그렇듯이 그 죽지 않을 만큼의 월급만 줘요. 사실 절대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게끔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주가 돈을 당연히 적게 벌게 되겠고, 이윤 추구가 그 회사의 목적인데 이윤이 줄어들겠죠. 회사에 고용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판매 관리비로.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항상 직원을 고용하면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적정 연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많은 연봉보다는.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 항상 한계를 느껴요.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다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자, 회사에도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맞습니다. 항상 회사도 위기가 있어요. 좋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 회사가 나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예전 그 일본이 특히 그랬는데,
회사만 들어가서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많이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빨리 벗어야지 좋은 삶을, 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렇게 이직을 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후회했다. 이전 회사가 천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내가 선택한 길인 걸 어쩌랴. 혹독한 사회생활이 시작되었다. 맞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다니는 시점에 이르려면 이제 배울 게 좀 적어지는 것 같고, 나에 대한 대우가 좀 회사가 잘 안 알아주는 느낌도 들고, 또 이직을 하면 연봉을 올려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돈 생각도 나고 하다 보면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직은 그런 것들로만 고려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업무 적성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실제로 다녀보지 않고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일은 그 디테일에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직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몇백만 원 더 준다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다니는 직장이 이제 3번째 직장인데, 아직까지 옮기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씩 들 때도 있지만 옮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족하는 부분이 그 옮기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선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역시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여기 부동산이 주식보다 나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읽어볼만 합니다. 첫째, 주식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은 그 기업 자체로 봐도 무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그냥 어디에 그 한 지역에 그냥 존재해 있는 그런 동산이 아닌 부동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면, 기업의 가치를 사는 주식은 기업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둘째, 현금화가 쉽다. 이 부분은 정말 강점인데요. 그 아파트나 뭐 빌라나 아무튼 주택이나 부동산은 현금화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팔고 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이유가 되는 것도 그 팔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세금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게 매매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쉽게 현금화가 잘 안 돼요. 셋째, 세금 부담이 적다. 부동산에 비해서 이제 주식은 세금이 굉장히 적죠. 예를 들면 부동산은 양도세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번 만큼 많이 토해내는 상황이 되는데, 주식은 이제 딱 정해진 세금만 내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이 주식보다 나은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 주식이 더 나은, 부동산보다 나은 것들이 대한 장점이 좀 별로 이렇게 장점같이 생각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사실 첫째, 회사는 사라지지만 부동산은 영원하다. 이게 엄청난 건데, 그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은 뭐 전쟁이 나서 거기가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땅은 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 흐름이 그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요. 그래서 오히려 직장인에게 굉장히 맞습니다. 계속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영원한 느낌의 속성이 분명히 있고, 둘째, 부동산은 단기 현금화는 어렵지만 대신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단기 현금화는 어렵죠. 빠르게 사고 팔 수가 없고, 아무리 사고 파는 걸 빨리 한다 그래도 그 잔금 치르고 뭐 거래하는 데 드는 그 시간이 최소한 1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빨리 해도 하루 만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순식간에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고 시세 차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투자용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 이제 월세나 전세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캐시플로우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에 상승한 그 가치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한 자산 가치 상승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속성이 있고, 셋째, 주식으로 산 회사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쵸? 주식을 내가 아무리 사봤자 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엄청 주식을 많이 사서 대주주가 되면 모를까. 그럼 뭐 회사의 오너가 되는 거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주식을 뭐 한 1억, 2억, 뭐 3억 이렇게 많이 개인 기준으로 많이 산다고 쳐봤자 그 큰 회사에 대비하면 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오로지 그냥 그 주식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되길 빌어야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아무리 작은 부동산이라도 그건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뭐 팔든 사든 뭐 월세를 주든 아니면 그냥 공실로 냅두든 이건 뭐 온전한 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볼게요.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 세금이 많지 않나요? 재산세는 매년 2번 7월, 9월에 걸쳐 내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네, 지금 7월인데 재산세를 내는 타이밍이죠. 저에게도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8천만 원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내야 하는 재산세는 채 10만 원이 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양도세인데 양도세는 수익이 나는 경우 집값이 올랐을 때만 낸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 부동산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그 뭐 집 갖고 있으면 뭐 세금이 많아서 뭐 응? 너 큰일 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세금 많이 나온다는 게 이제 양도세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세는 내가 돈을 번 것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내는데 그래도 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었다는 얘기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억의 그 시세 차익이 났으면 뭐 예를 들면 절반의 때 가서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고 쳐도 남은 5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낼수록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수준의 상황이 됐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인정하는 진정한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부세 얘기를 하는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종부세를 낸다는 건 내가 그만큼 자산이 많이 상승해서 여유로워졌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루빨리.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세금을 많이 낼수록 많이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저도. 예, 여기 보면 부동산 관련 조언가를 찾아라 해서 랭곰님이 그 사이트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좋은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들어가서 보셔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많이 가는 사이트들이 있네요. 여기 뭐 빠숑님 거랑 서울휘님 그리고 뭐 청울님님 이런 것들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예, 여기에도 이렇게 부록처럼 투자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안내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셔서 그 뼈대를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국가통계 포털이나 그리고 서울 도시계획 포털 뭐 이런 것들 들어가 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감정원에 가보셔서 읽어보실 것도 정말 많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 분석 자료 작성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동산의 입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입지에 투자하느냐가 제일 그 시세 차익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걸 선정하기에 앞서 지역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개인이.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예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셔서 이걸 토대로 내가 예를 들어 뭐 일산이다 아니면 뭐 하남시다 아니면 뭐 서울이다 이런 지역을 하나 잡아서, 서울이면 뭐 노원구다 그럼 노원구에 어디 뭐 중계동이나 뭐 기타 어디 중심되는 그 자기만의 지역,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을 잡아서 직접 지역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 보면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이제 부동산 중개사와 얘기를 하더라도 소통이 굉장히 쉽고 이해도 빨리 되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스스로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공부죠, 어떻게 보면. 네, 여기 보시면 램군이 경매로 시작하지 않은 이유. 그 램군님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데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로 많이 투자를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경매부터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결코 경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툴에 집중하느라 숲을 못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여기 보면 숲이라는 건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분석, 어느 지역이 유망하고 오를 것인가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실제 경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매,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좋은 물건엔 사람이 많이 몰려요. 뭐 괜찮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막 20, 30명씩 몰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에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면 낙찰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된다는 거는 비싸게 주고 사는 셈이 되고 물론 일반 매매보다는 싼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일반 매매가의 근처에 수렴하는 가격으로 사게 되면 이 경매로 살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경매는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살고 있는 그런 그 세입자의 명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집 내부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매로 낙찰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막상 집을 까보니까 집이 완전 개판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매매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사봤자 편하게 그냥 중개사 끼고 그냥 돈을 지불해서 좋은 물건을 좋은 로얄동의 로얄층을 사도 되는데 경매로 사는 이유는 싸게 사기 위함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싸게 사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 저자가 말하는 흐름을 봐서 좋은 지역을 선점하여 숲을 보는 투자, 흐름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물론 그 금액이 적으면 좋은 지역에 쉽게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최소 5천에서 1억 이상의 갭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상 그 투자금이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1억으로 월 180만 원 만드는 방법인데 그 읽어보시면 사실 뭐 별것도 아닌 내용을 이렇게 써놨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갭 투자를 해서 그 갭 투자가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오르는 그 전세 상승분을 월로 나눠서 월세로 받자라는 얘기를 써놓은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저자가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그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읽어볼 만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반 매매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다양한 방법, 그래서 정상 매물 거래, 전세 낀 매물, 월세 낀 매물 거래, 뭐 이래서 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이렇게 적어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무사 뭐 이런 것들 가장 먼저 나가는 전세 매물 만들기 이런 게 내용이 참 좋아요. 근데 내용이 참 좋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내용도 좋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이게 내 경험이 뼈에 새겨져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그래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걸 진행해보면 이 부동산 경험이 쌓여서 이게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오고 오히려 더 나은 방법들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도의 기술이나 이 램군님이 이렇게 가장 먼저 나가는 전세 매물 만들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건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방법들이 생각났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을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부동산은
그래서 이 책에서만 국한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책은 보신 것처럼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A부터 어떻게 보면 Z까지 대부분을 다 훑어준 책이기 때문에 기본서로 사용하실 만큼의 충분한 그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램구님의 그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분이 그 되게 대단한 게 부동산을 빅데이터화해서 집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하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참신해서 보면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집사 이용은 뭐 유료긴 합니다. 어쨌든간 뭐 이 책들 그리고 그 램고님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나의 방식대로 많이 활용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